건재는 후에 변호사입니다. 파상건재인의 재산학과 일본 책을 번역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읽어보고 좀 중요하거나 좀 도움될 만한 거 다 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한번 찍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매매 계약할 때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관제인이 이제 어떤 거를 계약서에 넣는지 일반 매수인도 한번 잘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매매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현상 유지 하자 담보 면제 조항은 필수다. 지금 현상을 그대로 인도하는 거고 하자가 있더라도 관제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은 필수입니다. 수문 하자도 마찬가지고요. 내진 구조 등의 내진성, 성면 등 유해 건축 자재, 토지 건물에 존재하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배관의 이제 시설, 그다음에 지중 매설물, 땅 속에 이제 들어있는 매설물, 토양, 지하수의 오염 등 환경 문제, 월경물이 존재 및 상린 관계에 관한 것들은 모두 포함하여 일체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 파산관절이 면책되는 것으로 특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땅을 사놓고 과거에 특히 이제 전원주택에도 그런 게 있죠. 과거에 어떤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 저도 옛날에 이제 뭐 사건을 할 때 이제 경험한 건데 여주나 이쪽에 그 흙을 오염된 토양 오염된 흙으로 까는 경우가 있죠. 진입로라든가 이런 도로 아니면 마당 같은 거 대지 구축할 때 그래서 색깔이 조금 칙칙합니다. 뭔가 오염된 거죠. 비 오면 지하수 오염되고 토양 오염법에 의해서 나중에 뭐 벌금도 처벌이 됩니다. 그걸 만약에 파상관제인으로부터 샀을 때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뭐 오염된 흙이다. 면책 조항에 의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지중, 땅속의 매설물이 뭐 오염수라든가 이런 게 묻혀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상하수도 가스관이 보니까 좀 뭐 누수가 발생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면이 발암 물질이죠. 성면이 있어갖고 이거 나중에 쏘가샀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수문하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자를 수문하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관제인이 갑의 위치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떤 도산이 되는 게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빨리 신속하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특수성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조항을 놓고요. 경계를 명시하지 않는다. 공부 면적에 따라 현황과 차이를 묻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공부 면적에는 뭐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에는 142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120제곱미터뿐이 안 됐더라.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일반 매매에서는 그게 계약이 종료 내용이면 하자담보 책임은 물을 수가 있죠. 담보권자의 양해 및 담보권자가 이제 동의 및 재판소, 법원의 허가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거죠. 우리도 특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그런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는 파상환제인이 이니셔티브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이제 해지된다. 그 경우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동시결제는 계약하자마자 이제 자금을 다 주는 거죠. 매도 대금을. 원칙적으로 착수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하는데 일시불로 받습니다. 입찰의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10%를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해남에 있는 땅을 팔았는데 1170만 원, 117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 이제 업무용 통장이 있는데 법원에 이제 오늘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가 되면 10% 받은 거 117만 원을 통장에 이체시키고 1170만 원 마이너스 117만 원, 한 900 몇만 원 되죠. 1000 몇만 원 되죠. 1000만 원. 그거를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시불로 정산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경매의 경우에는 이제 공매 아니면 이런 입찰에 있어서는 보증금 10%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받지만 통상 완전한 임의 매각의 경우에는 돈을 수령하지 않죠.
착수금을 수령한 경우도 착수금 동액을 반환함으로써 반전이 무조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두 배를 물어내는 이런 건 없죠. 나가 일반 조항으로서 파산관제의 업무상 필요상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무책으로 파산관제부터 해약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마련합니다. 잔치물, 남아있는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포기하고 매수자 비용 부담으로 처분해야 하는 것도 명확하게 기재한답니다. 거의 뭐 관제인이 이제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보통 하자담보 책임만 묻지 않는다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한 조항만 넣지만 일본 경우에는 이렇게 꼼꼼하죠.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문하자, 뭐 성면, 유해물 이런 걸 다 일일이 특약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매수인이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냥 그러니까 이제 싸게 사는 거죠. 그렇죠? 대신 후려 때려서 쳐서 나중에 이제 뭐 본인이 수리하든지 하자를 치유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제 아니면 뭐 그래서 이제 관제인도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은 거의 뭐 감정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에 준하는 좋은 물건이라는 거를 이제 홍보를 해야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죠. 모든 걸 다 하자담보 특약을 면제하는 것만 놓고 그야말로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은 안 팔릴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